도저히 변하지 않는 게 정치, 우리 고장난 대한민국의 정치입니다. 왜 이렇게 고장이 났을까? 가만히 보니까 당선되고 나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 지역의 갈등만 부추기는 소선거구제, 이제 서서히 암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 개조로 대한민국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정치의 고장의 원인인 이 낡은 권력구조를 바꾸는 게 첫 번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기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서로 선장하겠다고 싸우는 이 이전투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새누리당을 생각하겠습니까? 바로 대통령을 도우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낡은 정치, 구태의 정치로 새누리당의 미래, 한국의 미래를 담보해낼 수 없습니다. 이제 진정하게 서민들의 아픈 국민들의 뜻을 바탕으로 진짜 혁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온 민심은 새누리당을 떠났습니다. 이제 놀랄만한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 우리 당 많은 사랑하는 애당동지 여러분은 새누리당이 필요 없다고 말할 때가 올 겁니다. 이제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용필 가수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걸 다 잃어도 후회 않는 것, 그래야 사랑했다 할 수 있겠지.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걸 다 잃어도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고 우리의 소중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데 저 김태호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우리의 새누리당과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 진짜 혁신은 김태호가 선택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집을 나가 부모님 속을 썩이던 아들이 돌아와서 더 큰 효도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새누리당을 구하는 데 있어서 더 큰 효도를 할 기회를 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를 드리면서 대표 경선에 출마한 기호 3번 이인재 후보 큰 절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 새누리당은 거대한 쓰나미 같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 패배, 세월호 참사 충격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바꾸라고 명령하는 성난 민심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우리 국민들의 이 명령에 응답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을 국민의 정당으로 혁신하고 새누리당을 용광로 같은 정책 정당으로 개조하는 대결단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구미시 상모동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대장간밖에 없던 나라에서 첨단 용광로에 도전했습니다. 모두가 다 불가능한 무모한 도전이라고 비웃었지만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저력을 믿은 박정희의 이 담대한 도전은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항제철입니다. 여러분, 포항제철에서 쏟아져 나오는 쇳물로 자동차, 조선, 철강, 건설 강국을 만들고 대한민국은 마침내 세계가 놀라는 경제 기적,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대장간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 국민의 정치적 열망을 녹여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포항제철 용광로 같은 정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불가능합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불모의 한국에서 포항제철 용광로의 기적을 이루어냈는데 우리 위대한 국민의힘 당원들의 저력이 있다면 우리는 세계 가장 위대한 현대적인 정책 정당을 이번에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마가렛 대처 수상을 앞세우고 영국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영국 경제를 다시 부활시킨 보수당처럼 우리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우고 경제개혁을 성공시켜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냅시다, 여러분. 동지 여러분, 저 독일의 기민당이 콜 수상을 앞세워 분단을 극복하고 위대한 통일 독일을 만들고 유럽 여러 나라를 통합시키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우고 우리 새누리당이 이 한반도의 지긋지긋한 냉전의 얼음을 녹이고 통일의 문을 열어나갑시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새누리당은 국민의 혈세와 우리 당원의 피땀 흘린 당비로 운영되는 정당입니다. 국민의 정당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주권 그대로 운영하는 정당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풍요롭게 정치적 인물들을 키우고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이 새누리당에서는 앞으로 그 낡아빠진 조자룡 헛칼 같은 그런 공천권이라는 칼을 저 용광로에 넣어 녹여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새누리당에 무슨 파벌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데 모두 다 힘을 합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성공시키는데 모두 다 힘을 쏟아야 됩니다. 낡은 친이 친박, 비박 이런 파벌의식을 용광로에 넣어 녹여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이인재는 질풍노도같이 낡은 노동행정을 혁신한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저 이인재는 현장을 질주하면서 오직 주민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모두 성공시킨 지방행정 혁신을 성공시킨 경기도지사였습니다. 순환의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이 지긋지긋한 후진정당을 선진정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열정을 가슴속에 불태우고 있습니다. 저 이인재를 혁신을 위한 불씨로 선택해 주십시오. 저 이인재를 개조를 위한 도구로 선택해 주십시오.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새누리당을 용광로 같은 정책 정당으로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성공시키며 존경하는 부산, 경남, 울산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대구, 경북의 형제자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큰절을 올린 것은 대구, 경북의 대표로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우리 대구, 경북의 동지 여러분들께 예를 올린 것입니다. 정말 환영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대단히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는 포항 경상북도 포항에서 태어났습니다. 포항 초등, 포항 중학을 졸업하고 대구에서 계산교를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1975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살아계실 때 공화당의 막내로서 공화당에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9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가신 이후에 1981년에 민주정의당 창당 멤버로서 대구 경북의 창당의 실무 작업을 제가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오늘에 왔습니다. 약 40년 동안 이 정당을 지켜온 박탕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당을 말합니까? 누가 보수를 말합니까? 누가 박정희 대통령을 말합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당원들에게 눈물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야당으로 만든 인사가 누구입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고 박정희 대통령께 배웠습니다. 애국, 애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의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께서 우리 대구 경북을 대신해서 우리 대구 경북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어느 누군가 이번 최고위원회에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이것은 아니다. 이 정권의 산실이요,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의 주역인 대구 경북이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의 최고위원도 못 들어갔냐, 이러한 권유가 저에게 많았습니다. 동지 여러분, 7월 14일은 우리 새누리당의 주주총회입니다. 우리 대구 경북은 우리 새누리당의 최대의 주주입니다. 이 최대의 주주가 대표이사는 모아들어도 이사는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당은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저는 이번에 연설을 보면서 홍보물을 봤습니다. 대통령님의 눈물이 나옵니다. 이제 대통령 눈물 안 봤어요. 이제는 이 대통령의 눈물을 흘린 정부와 이 자리에 계신 정치인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 당은 좌파 세력에서 몸으로 맞대고 싸우고 250만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힘을 합쳐서 정권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당 내부는 무슨 계파가 그렇게 많습니까? 친이는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친박 내부에도 친박, 비박, 탈박, 월박, 야박, 무슨 박이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모두는 올박이 되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정권 재탄출에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제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이 대구 경북의 유일한 대표, 대구 경북의 자존심 박탕자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원외위원장들 힘이 없습니다. 이 원외 후보 정말 어렵습니다. 유일한 보수 후보, 유일한 대구 경북 후보 꼭 좀 도와주실 부탁드립니다. 기호사업은 박탕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접경지역의 아들, 경기도 포천연천의 김영호입니다. 제 집사람이 경북 의성에서 태어났고요. 대구에서 신명여고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오늘 처갓집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대구 경북 당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대구 경북은 6.25 때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대한민국을 마지막으로 사수한 지역입니다. 그 후에는 산업화의 산실이 되었고 오늘날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킨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오늘 저는 당원 여러분께 이야기 하나 전하려 합니다.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든 박정희 대통령께서 소독의 차관을 빌리러 갔던 얘기입니다. 1960년대 가난한 한국에 돈을 빌려줄 나라는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1964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독에 가셨습니다. 방문 중에 어느 광산촌에 갔습니다. 강당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국에서 온 광부 50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하 1000m 갱도에서 일하다가 막 올라온 광부들 그 얼굴이 어땠겠습니까? 까만 얼굴에 눈만 말똥말똥 보였습니다. 대통령은 자리에 앉자마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상에 대통령이 올라가고 애국가가 나오는데 모두가 목이 메어 합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이 바다를 이뤘습니다. 대통령은 차마 원고를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새까만 얼굴을 보니 내 가슴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요, 우리 합시다. 우리 후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전 광부들이 울면서 대한민국 만세 만세를 외쳤습니다. 강당 밖으로 나오니 안에 들어오지 못한 광부와 간호사들이 수백 명이 몰려 있었습니다. 어린 간호사들이 눈물로 외쳤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어요.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유경수 여사님의 치마폭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여사님이 간호사들을 한 사람씩 안아주었습니다. 대통령은 차에 타셨지만 차마 바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면서 한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소독으로부터 1억 4천만 마르크를 흘렸습니다. 소독에 필요한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주고 그들의 봉급을 담보로 빌린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불안한 세력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야당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여기 우리 많은 후보들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조국을 사랑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심, 대한민국 정신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탐욕적인 보수를 열정주의 보수, 책임 보수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후보님들 일어나셔서 당원들께 한번 하트 한번 날립시다. 희생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부탁드립니다. 일어서셔서요. 뒤로 한번 하트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정성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늘 영상에서 보셨듯이 제 이름 앞에는 장군의 손녀 야인 김두한의 딸 주몽 송일국의 엄마 늘 수식어가 붙어 다닙니다. 요즘은 더 보태서 새 쌍둥이 대한민국이 만세 할머니 김울동 또 하나 붙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4대가 대한민국 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 김울동입니다. 이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약자를 위해서 봉사하라는 그러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을 받들어서 대를 이은 사명감과 추진력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마지막 열정을 불사르고자 이번 새누리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기보 5번 김울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새누리당의 뿌리이며 어려울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신 여러분, 아무리 감사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당원 동지들이십니다. 저도 인연을 말하자면은 저희 시댁이 여기 경상남도 진영 김해입니다. 예,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에게는 몇 차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당이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선봉에 서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 바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지금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새누리당이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제 이름 앞에는 광개토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난 19대 총선 우리 새누리당의 총체적 위기였습니다. 서울의 강남 3구만 제외하고는 다 떨어질 거라고 말씀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19대로 올라와 보니 40명 국회의원 중에서 겨우 16명만 살아 돌아오는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위기에는 정면 돌파를 하자. 어차피 죽을 바에는 적지에 뛰어들어서 장렬하게 전사하자. 정말 사직생의 각오로 싸웠더니 난공불락의 요새 24년 민주당 텃밭에서 드디어 새누리당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 새누리당의 영토를 확장했다 해서 광개토 여왕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18대 여성 국회의원 중에서 19대로 돌아온 사람, 이 김울동이 딱 한 사람 당선되고 전부 다 낙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리 새누리당의 여성을 대표해서 최고위원회에 출마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하나의 기록이 있습니다. 헌정사상 제가 최초의 부녀 국회의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3대, 6대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제가 18대 19대 의원, 저희 아버지께서는 정말 부정부패한 관료한테 오문을 끼얹으면서 당신의 배지를 띄워놓고 나오신 정말 자랑스러운 나의 아버지요 선배 국회의원이라고 여러분 앞에 자랑하겠습니다. 이제 그 투지와 추진력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개조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의 위기일 때 구원 투수가 되겠습니다. 의인 시대를 열어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포용의 리더십으로 당의 화합을 이끌겠습니다. 새누리당 위기에 우리 대통령이 지켜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주겠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새누리당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큰 절을 올렸듯이 저도 큰 절을 올렸습니다. 새누리당의 정치적 수도, 대한민국의 정치적 버팀목, 부산, 경남, 울산, 그리고 대구, 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의 인사는 지난 2년 전 2012년 19일 여러분께서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켜 주심을 감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대통령을 당선시키지 못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했다면 아직도 애국가 부르지 않는 사람, 국기에 대해서 맹세하지 않는 사람, 국적을 자기 조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넘겨줄 뻔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선시켜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과 기호 6번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대구대학을 다니셨고 서문교에 1954년 결혼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어머니 DK에서 지지하지 않으면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어머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DK다. 내가 서문교에서 결혼했다. 서문시장의 땀 냄새를 맡고 팔공산의 전기를 받고 DK의 정통성, 네가 거기서 네 생명이 시작됐다.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지금 대통령이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힘듭니다. 우리 모두 어떻게 대통령을 구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새누리당을 구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합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에서는 문제가, 지금 정부에서는 문제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를 한편이라고 하겠다는 사람들이 우리를 스스로 자해하고 우리를 스스로 비방하고 우리를 스스로 손가락질하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뭉쳐야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든 한강의 기적을 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2050년에 세계의 3대 중심 국가가 된다.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10대 강국 산업화의 아버지 대한민국을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임무는 2050년 통일을 통해 세계 3대 중심국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계 3대 중심국가는 미국과 중국과
일본을 앞선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며, 이 모든 이야기는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세계의 많은 평론가들이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통령께서 통일 대박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통일 대박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심국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가 뜻을 모으면 세계의 중심국가로 가는 위대한 길목을 우리가 하나씩 개척해낸 위대한 선배들로 우리 후보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선배님들을 모시고 후배들의 열정과 선배들의 지혜를 모아서 새누리당을 이끌어갈 대표 최고위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730 재보궐선거, 총선, 정권 재창출, 당내 민주화 기필코 이루어내겠습니다. 혹시 홍문정이 대표 최고위원 자격이 있나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저는 대선 조직총괄본부장을 지냈습니다. 당 사무총장으로 중진을 차출해 이번 6.4 선거를 훌륭히 막아냈습니다. 박 대통령 TK 정기를 받았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는 사람입니다. 새누리당과 대통령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정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홍문정입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새누리, 성공한 새누리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 홍문정과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와 새누리당의 미래,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 네. 존경하는 영남권의 대의원 여러분, 서청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신대 어디 서신 줄 아십니까? 제가 대구 달성 서시 왔습니다. 저의 뿌리가 영남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DNA가 같습니다. 존경하는 영남권 대의원 여러분, 이만하면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팔자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팔자가 좋다고 얘기합니다. 서청원은 국회의장이나 좀 총리 팔자는 없고 맨날 대표 팔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 기호가 8번인데 팔자 기억할 수도 있죠?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저는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나온 후보들이 모두 다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2, 3년차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해입니다. 과연 누가 박근혜 대통령의 2, 3차를 사심없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이번 당권의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서청원이는 사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서청원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정치 운명을 같이 해서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김무성 후보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김무성 후보를 아주 사랑하는 후배로 생각합니다.
내가 질문을 던집니다. 김무성 후보, 만약에 이번 당권에서 순수하게 박근혜 대통령만 돕겠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2017년도 대통령 후보를 포기한다고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해 주시면 서청원이도 중대한 당을 위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박 연대를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켰고 서청원이는 감옥까지 갔다 왔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이 2, 3년 차에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 못하면 나라의 국민도 불행해지고 새누리당도 불행해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불행하기 때문에 서청원, 너 의리의 서청원, 마지막으로 어려울 때 대통령을 도와달라고 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당권 과열을 염려합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를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욕심 없는 사람이 이 시점에서 당권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대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김무성 후보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당권을 위해서 오로지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 당권을 하시고 대통령 후보는 안 하겠다는 포기를 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권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없다는 말은 하지 마시고 포기냐 당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할 것이냐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종시를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고 가자고 했는데 반대한 사람이 김무성 의원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번에 나오는 후배들에게 신뢰가 있다면 저는 대표가 안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있어야지 모든 것을 믿고 맡깁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묻습니다. 누가 의리 있고 신뢰가 있습니까, 여러분? 서청원이에게 저를 믿고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 모든 표를 저의 의원들과 단체장의 목을 재고 있는 공천권을 소수 당의 권력자들로부터 빼앗아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을 당원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활기찬 민주정당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라고 합니다. 당이 위기일 때마다 당을 구해주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야 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 야전 침대에서 먹고 자면서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열정으로 강한 새누리당, 당당한 새누리당을 만들어서 위기의 대통령을 구합시다, 여러분. 저는 19대 총선 때 백의 종군으로 우파 분열을 막았습니다. 다시 백의 종군의 자세로 돌아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내겠습니다. 저의 온몸을 던져 역사의 길이나
성공한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730) 재보궐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서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강력한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년 후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3년 후 정권 재창출에 주투타를 놓겠습니다. 서민들이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이 없게 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대 정신인 격차 해소를 선도하겠습니다. 빈부격차, 지역격차,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는 진영 논리를 없애는 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당내의 인사탕평으로 우리 모두 하나 되는 새누리당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생력 있는 새누리당을 만들겠습니다. 보수 대혁신과 대단결로 보수우파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보수 정권 재창출을 할 준비된 당대표가 과연 누구입니까? 당원동지 여러분, 저 김무성과 함께 새누리당의 새로운 미래로 같이 나아갑시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위기에 빠진 새누리당의 구원투수 기호 9번 김상민 큰절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새누리당의 당원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제게 질문합니다. 하필이면 왜 젊은 사람이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왔고 또 이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창조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에 계신 당원동지 여러분의 피와 땀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고 이 새누리당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의 절반인 2040 젊은이들의 80%가 새누리당을 싫어합니다. 놀랍게도 통진당보다 더 싫어하는 정당이 새누리당입니다.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십시오. 2040 젊은 세대들이 10명 중에 7명이 민주당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의 현실인지 아십니까? 바로 대구의 현실입니다. 부산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당대표를 뽑을 건지 환호하는 동안에 이 자리를 메우신 많은 분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연설이 끝나자 가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2040 젊은이들이라는 새누리당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40의 젊은이를 잃어버린다면 유권자의 절반인 이 2040 세대들을 향한 마음을 품지 못하면 어떻게 새누리당의 혁신과 미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젊은이들을 품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새누리당이 계속 이 과정을 간다면 앞으로 우리의 모든 선거는 백전백패일 겁니다. 죄송하지만
김무성 대표님이 되시든 서청원 대표님이 되시든 새누리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혁신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는 새누리당이 가장 큰 문제인 20대, 30대, 40대들의 등 돌린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이곳에 모이게 할 것이냐, 이것을 논의하는 장입니다.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위원 5명 중에 최소한 우리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이 젊은이들 문제 있을 때 인터뷰라도 하고 우리 안에도 젊은 피 있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이 역사 속에서 새누리당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젊은이 한 명 정도 최고위원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새누리당의 당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나 부끄럽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제가 2040 젊은이들 모아내는데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2012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저희 당 어려웠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을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는데 젊은이들 모아내고 지지를 올리는데 청년 본부장으로 빨간 운동화 전국 돌아다니면서 기여했습니다,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에 우리 젊은이들이 가득 차서 새누리당을 연호하고 또 우리의 대권 후보를 연호한다면 얼마나 가슴 벅차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만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함께 손을 잡고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 새누리당을 믿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전당대회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재벌의 아들, 유력한 정치인의 아들이 아니어도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혁신이고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새누리당 안에서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기를 마음먹은 젊은이가 있다면 그 사람이 최고위원이 될 수 있는 곳이 새누리당이고 그 새누리당을 선출할 수 있는 곳이 당원 동지 여러분이라는 것을 증명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거대한이면 당원의 주권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확인해 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